삼성전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최고의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런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끝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수랑 똑같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인데 코스피 지수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와 삼성전자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6만원대부터 현재 4만원 초반까지 끝없는 물타기와 매수가 이어지는데도 주가의 추락은 멈추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 반등 이후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이거 제 유튜브에서도 주기적으로 다루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은 주식을 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이 봤습니다. 일단 현재 삼성전자가 내리는 이유는 쉽게 생각해서 두 가지입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에 주식이 싸 보인다고 주식을 시작해서 삼성전자를 사실 텐데 이게 왜 내리는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주식을 처음 한다면 아무것도 모를 텐데 이게 내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 현재 엄청난 세계 경제를 흔드는 악재 때문에 지금 악재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우리나라는 좀 확진자가 줄어들었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결국에 유럽 증시랑 미국 증시가 끝없이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제대로 버티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수급입니다. 삼성전자 수급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수급이 진짜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꼬인 수급들이 어떻게 풀릴지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벌써 고점 대비 30% 이상 폭락한 상태이며 그래도 대형주 쪽을 보면은 50% 폭락하거나 그 이상 폭락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양호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무거운 종목,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30%가 빠졌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쉽게 생각을 하시면 좋은 종목은 수급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재료와 수급, 추세 이 세 가지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중소형주들은 그냥 재료만으로 세력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으로만 수급 상관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주들은 수급과 추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잡주를 보시면 그냥 아무 종목이나 시가총액 낮은 거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으로 관여를 안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보면 수급적으로 아예 관여를 안 하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 기관이 아예 관여를 안 하거나 외국인도 아예 관여를 안 하거나 점점 내려갈수록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관여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대형주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으로 관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종목이나 그냥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클릭해 보시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코스피의 상위 종목 아무거나 클릭해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정말 많이 찍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수급과 추세,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며 어떤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수급이 받쳐준다면 그 종목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악재까지 있는 상태에서 수급까지 이렇게 악화가 된다면 그건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만 잠깐 노릴 뿐 빠르게 먹고 빠지는 게 전부입니다. 최근에 잠깐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도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로 대응하고 있으며 도저히 그 반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들어가려면
이런 기술적 반등에서 잠깐 먹고 빠질 게 아니고 주식을 보유할 목적이라면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주가 상태를 보면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62,800원에서 42,000원이 되었는데 박앤세일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되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보더라도 주가가 박앤세일 중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박앤세일 종목들은 대부분 외국인의 수급이 빠졌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외국인이 빠진 종목은 나중에 시간이 흐르더라도 기술적 반등 최대치로 나올 뿐 그 이상 제자리로 반등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삼성전자를 안티하는 게 아니고 저도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싶고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지금은 도저히 매수할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겹게 설명드린 외국인의 수급, 일단 어떤 종목이라도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그 종목을 주도할 수 있는 수급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코스피 대형주들의 수급은 외국인이 주도하며 코스닥도 일부 종목은 외국인이 주도하지만 시가총액이 낮아질수록 기관 투자자가 주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기관이 이렇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작정하고 판다면 주가는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과정에서 매물대가 줄지 않고선 계속해서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들어왔던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가 강한 종목을 보시면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리고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더라도 위로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4만원 초반이라면 이때보다 지금 이 부분이 매물대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당연히 개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들어왔으면 일단 단타 목적일 가능성도 있고 본전이 오면은 팔아야 될 그런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악성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반등하더라도 매도세가 쏟아지게 되어 있으며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하루 들어온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진짜 작정하고선 그동안 팔아치웠던 거 뭐 절반이라도 한 10거래일, 20거래일을 거쳐서 작정하고 매수하는 게 아닌 이상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회복이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기술적 반등, 미국 증시가 완전히 반등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5만원이 최대치라 생각하고 그 5만원부터는 결국에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합니다. 그 종목을 이끌 수 있는 수급 주체를 확인해야지 그 수급 주체랑 똑같이 대응을 해야지 주가의 방향을 조금 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금 3월 23일 월요일인데 월요일부터 개인들의 순매수가 코스피에서만 8천억이 찍혔습니다. 방금 또 갱신되는 동안 100억이 늘어났고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매수를 한다는 것은 오늘은 안 보더라도 뻔합니다. 삼성전자에서 개인의 대량 매수, 외국인의 대량 매도, 기관까지 대량 매도, 키움증권에서 150만 주 순매수, 이거는 안 보더라도 나중에 수급이 장 종료하고선 수급이 뜬다면 개인 투자자가 상당히 많이 매수했을 겁니다. 주가는 이렇게 끝없이 추락하고 있으며 현재 하루 동안 최저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빠지는 영향도 있지만 지금은 수급 때문이라도 삼성전자를 쉽게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반등할 때만 잠깐 먹고 나오는 것이지 매수한 다음에 계속 들고 가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 제가 지겹게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이 들어올 때, 외국인이 하루가 아니고 좀 여유롭게 보면서 3거래일 이상, 3거래일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팔 수도 있습니다. 판다 하더라도 큰 물량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주씩 3거래일 연속 매수, 그리고 4거래일째는 한 10만 주, 100만 주 아래로 매도, 그리고 다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그때부터는 제대로 된 반등 신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모양이 된다면
외국인이 3거래일 동안 들어오는 동안 기술적 반등이 좀 크게 나올 텐데 그 크게 나오는 구간에서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최대한 싸게 사기 위해서 100원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삼성전자를 정확하게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가 진짜 적극적으로 들어온 게 거의 고점부터입니다. 고점부터 그냥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고점부터 무너지는 동안 이 구간에 매수했던 매수자들은 싸 보인다고 매수를 했을 겁니다. 62,800원까지 갔던 게 갑자기 57,0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삼성전자를 한 10%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끝없이 하락하고 또 이 구간에서 53,000원 여기도 당연히 싸게 생각하고선 들어왔을 것이고 5만원 5만원도 싸게 생각하고 들어왔을 것이고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현재까지도 싸다고 생각하고선 들어오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진짜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하고 싶다면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 들어올 때 당장 매수해도 본전 손절가만 지켜준다면 대응하기가 쉽겠지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본전 손절 그런 거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외국인의 수급대로 그대로 똑같이 대응만 해주시면 됩니다.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들어와서 기술적 반등이 최대한 나온다 하더라도 그 뒤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들어와야지 이 추세가 완전히 바뀌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황금선을 회복할 텐데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불확실한 상태에서 지금 싸 보인다고 들어갔다가 그대로 물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고 주가가 이 42,000원이 아니고 47,000원이 되더라도 거기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준다면은 5만원, 52,000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하다고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최악의 상황은 말하고 싶지 않지만 삼성전자 수급 이런 거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코스피 대형주들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런 수급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잘 나가던 20만원짜리 주식도 몇 년이 지나고 만원에 거래되는 것을 봤고 그리고 최근에 한국전력이 6만원까지 신고가를 찍었다가 실적 악화로 인해서 주가가 끝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63,000원 하던 게 17,000원. 물론 삼성전자는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그리고 악재 자체가 다르지만 외국인이 작정하고선 개인 투자자가 작정하고 매수하는 종목들은 전부 다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좀 오바이긴 하지만 그냥 예로 들어드린다면은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온 다음에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주가가 당연히 무한으로 하락할 수는 없습니다. 끝없이 하락하다가도 언젠가는 반등을 하고 그 반등을 어떻게 활용하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반등을 유지하면서 다시 이동평균선을 회복하고선 다시 주가가 좋은 분위기로 찾아갈 수 있는 이 기회가 되는데 이 기회를 놓치고 다시 반등한 폭을 잡아먹는다면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최근에 좀 힘든 종목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이거 정말 잘 나가던 종목인데 연 단위로 보시면은 20만원 그리고 15만원도 몇 년째 유지를 해줬습니다. 근데 15만원짜리가 한 방에 그냥 한 달 조금 걸려가지고 15만원짜리가 지금 6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급을 안 봐도 뻔한데 외국인의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많은 대형주들 무너지는 거 봤지만 외국인의 수급으로 무너지는 종목들을 정말 많이 봤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무너지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한 페이지에서 다 잡히는데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한 달 동안 700만 주가 넘습니다. 외국인은 800만 주 매도. 그러니까 현대차도 이 구간부터 개인들이 싸다고 생각하고선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당연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14만원짜리가 갑자기 12만원, 10만원에 거래되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선 이런 외국인의 수급은 신경도 쓰지 않고선 그대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물리는 것이고, 삼성전자도 현재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외국인이 끝까지 판다면은 주가는 끝까지 떨어질 것이고, 개인 투자자가 끝까지 물타기 하면서 외국인과 물량을 이렇게 바꾼다면은 주가가 반등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만 나올 뿐, 그 뒤로는 정말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말씀드린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이것들은 지수가 무너짐에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니까 이런 안 좋은 시장에서도 주가가 장중에 20%까지,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전 고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전 고점이 헬스케어가 74,400원인데 71,800원까지. 결국에 외국인 수급이 답입니다. 이런 대형주에서만. 중소형주는 제외고 이런 대형주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답입니다. 삼성바이오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니까 주가 방어율이 뛰어납니다. 방어율과 반등할 때도 23%, 시원시원하게 반등하고 이런 시장에서도 버텨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더 폭락한다면 이런 것들도 못 버티고 시장과 함께 추락을 하겠지만, 이런 시장에서 5%대 폭락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하루 종일 반등도 없이 외국인의 순매도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500만 주입니다. 장 끝나고 그 이상이 나올 것 같은데 하루 종일 반등 하나 없습니다. 장 시작하고 나서 제대로 된 반등도 없이, 이거는 단타로도 먹을 자리가 힘들 만큼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무거워진 매물대와 함께 무너지게 되었는데, 지금은 저점까지 깨려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도 계속 나오고 있고, 주가가 최악의 상황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노리는 종목은 삼성전자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100원 싸게 사려다가 몇천원 물릴 수 있으니까 그냥 제가 말했던 외국인의 수급 조건, 확실한 반등이 나올 때 들어간다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많이 실수하는 게 좀 싸게 못 사면은 늦을까봐.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저점에 사야 되는데 싸게 못 사면은 그게 좀 아까울까봐, 배 아플까봐, 이런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식 명언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발끝에 사서 머리끝에 파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발끝이 아니더라도 발목에 사도 되니까, 아니면 무릎에 사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에 추세가 전환된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꾸준하게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더라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지수 폭락과 꼬여진 수급에 장사 없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